네, 2022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네. 7월이야 이제. 와. 지금 온도도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더워요. 지금 장마도 난리가 아니고 저는 심지어 좀 있으면 42살입니다. 여기서 40 되는 사람이 없나 이제? 아직은 없죠. 아직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절반이 지난 만큼 저희가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 또 많은 게임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임들이 나왔고 또 어떻게 좀 이슈가 됐고 또 어떤 게임들이 좀 고평가를 받고 또 어떤 게임들은 좀 욕을 먹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오늘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상반기 출시작 중에 일단은 저 개인, 노피디 개인이 꼽은 빅6 6가지 작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작품들까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네. 제가 빅6를 꼽았는데 굉장히 이제 두 분은 예, 불신 가득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빅이 큰 된장인지 똥인지 알 수가 없어. 자, 봅시다. 제가 꼽은 6개 빅6 트리플 A급 게임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포켓몬 아르세우스, 이게 어떻게 트리플 A급이야.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엘든링, 오. 그란투리스모 7, 디아블로 이모탈, 다잉라이트 2 요렇게 잡아봤거든요. 6개. 굉장히 시청자분들의 반발이 많지 않을까. 아마 이거 이야기하고 뒤에 이제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가 메인이지 않을까. 네. 일단 이 6개 작품에 대해서는 다들 해보셨죠? 네. 아마 출장면도 해봤을 거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전반적인 뭐 시장의 반응이나 유저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그 게임을 해봤었던 저희들의 좀 생각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포켓몬 아르세우스입니다. 네, 지난 1월 28일에 새해가 딱 밝자마자 얼마 안 돼서 따끈따끈하게 발매가 됐었고 메타크리틱 점수 항상 여러분들은 점수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83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가 처음에 나올 때 걱정 반 기대 반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일단 포켓몬스터의 상징이었던 턴제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는 있지만 필드 전투가 더불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호평이 많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잘 나왔어. 네, 게임 자체에 대해서 평가가 좋은 편에 속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게임 프리크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죠. 이제 그래픽적인 문제. 그리고 그 특유의 그래픽 엔진. 네, 이쪽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면서 여전히 놀림감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했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작에 나아졌다, 그래픽과 뭔가 나아졌다라고 하기에는 그 수준이 고만고만하고 약간 팔콤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픽적으로 비비면은 팔콤도 얘네보단 나아. 그러니까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냥 제3자가 봤을 때는 여전히 구린 건 맞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턴제 전투에서 필드에서 몬스터를 직접 사냥하는 그 체제로서의 전환 자체가 게임 프리크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얘네가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게임으로서 현실화 시켰을 때 퀄리티가 얼마나냐는 그건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에 확 바뀐다 그래서 포켓몬들끼리의 전투뿐만 아니라 주인공 캐릭터랑도 뭔가 좀 전투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했는데 전혀 안 나오고 역시나 포켓몬이다. 그래픽도 게임성도 뭐 방식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포켓몬은 포켓몬이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르세우스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하반기에 등장할 스칼렛 바이올렛이거든요. 아, 그렇지. 네. 이게 1년 사이에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큰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원래 게임 프리크가 발매하던 주기보다 훨씬 더 짧아진 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게임을 낼 거라고 이미 공언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포켓몬 IP 자체가 어떤 식으로 게임으로서 등장하게 될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켓몬 아르세우스 이야기 해봤고 다음은 가장 억울한 게임이 아닐까 올 상반기에 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이죠.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게릴라 스튜디오의 이제 두 번째 작품이죠. 호라이즌 제로던을 이은 작품이었는데 호라이즌 제로던 때도 그렇고 그때는 아마 야숨한테 네. 먹혔죠. 일주일 후에 야숨이 나왔죠. 네. 이번 작품 역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엘든링이 나오면서 좀 묻힌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게임이고 전작을 해보셨던 분들도 만족을 할 만큼 발전도 많이 한 게임이고 메타 점수도 지금 88점으로 맞아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마도 현존하는 게임들 중에 가장 그래픽이 좋지 않나. 직전에 또 우리가 포켓몬 얘기를 했어요. 하필이면. 그래픽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았고 약간 이 플스5의 독점작이 좀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쯤 적절하게 나와줘서 플스5를 구입하실 때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되는 게임이 아닌가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또 이제 그 프레임 패치도 해줘가지고 훨씬 더 매끄러운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호프가 과연 진짜 엘든링 때문에 묻힌 걸까? 라고 하는 생각? 왜냐하면은 그래픽도 엄청나고 전투 재밌고 음악도 빵빵하잖아요. 근데
약간 트리플 A급 게임의 정석과도 같은 느낌으로 오픈월드의 정석 같은 느낌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신선하다라고 하는 완전한 특출난 무언가는 좀 없었던 것 같아. 그걸 어. 꼽아보자면 저는 스토리가 되게 좋았거든요. 스토리. 네, 뭐 1편에서도 그렇고 이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역시 좀 호불호가 갈려서 너무 뻔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지금 3부작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이 다음 작품의 마무리를 잘해야 정말 좋은 작품으로서 좀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네요. 사실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마지막에 그 반전 부분이 또 큰 게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플레이를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그 부분도 한번 유념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 게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란 투리스모 7인데 이 게임 두 분 해보셨나요? 네, 해봤어? 네네. 이거 약간 그 호라이즌 포비드 웨스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호포에는 이제 출시 전에 PC 논란, 네. 캐릭터 외모 논란이 되게 많이 컸잖아요. 네네네. 그란 투리스모 7은 출시하고 나서 그 인앱 결제 때문에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게임 자체는 괜찮았어요. 잘 나왔어요. 리얼을 음. 좀 추구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았고요. 요즘 출시되는 레이싱 게임들이 뭐 포르자 호라이즌이라든지 뭐 니드 포 스피드 계열 게임들은 아케이드적인 부분들이 좀 강해져가지고 그란이 정말 옛날에 그 그란은 좀 아니고 이제는 그란도 조금 더 캐주얼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데 이 얘기는 엘든링의 튜토리얼을 넣어달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란 투리스모의 그 컨셉 자체가 네. 리얼 드라이빙 아닙니까? 아 근데 맞아요. 그렇죠. 이게 네. 유저 친화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고 네. 이번 작품도 어느 정도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근데 네. 확실히 포르자랑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나오는 그 엔진들이 워낙에 좋아서 그래픽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리얼함만으로 승부를 네. 보기에는 맞아요. 예. 그 상향 평준화가 너무 많이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네. 네, 하지만 이 게임이 잘 나오고 아니고와 별개로 이제 게임이 출시된 다음에 한 달인가 두 달쯤 있다가 네. 인앱 결제 업데이트 때문에 논란이 좀 되게 많이 됐었죠. 이게 논란 자체도 논란인데 그 사실 게임에서 얻는 보상을 줄이고 차값을 올리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게 대표라고 하는 야마우치가 이제 인터뷰가 논란이 됐었죠. 자동차의 가격은 그 가치와 희소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 가격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그냥 민심이 나락으로 갔습니다. 그럼 할부를 해주든가.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워요. 초반 반응도 괜찮았고 게임도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포르자랑 그란 투리스모 이제 굳이 따지자면 라이벌 양강 구도의 그거였었는데 포르자가 좀 올라간 지 됐잖아. 네. 옛날 위닝이나 피파 보듯이 네네. 이번에 좀 치고 올라갈 만하게 나왔다라고 싶었는데 이런 또 게임 외적으로 인앱 결제 논란이 터지면서 약간 좀 민심을 수습하기 그때 이후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다시는 그란을 또 안 하게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컸었던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최근에 이제 포르자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음성 더빙 지원을 하게 그러니까. 되면서 와. 기가 막혔거든요. 네. 그것도. 네. 못을 그래서 박았지. 확실히 좀 차이가 늘어나지 않았나. 그란투리스모 7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작품이었다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작품 빅6 중에 네 번째입니다. 다잉라이트 2입니다. 이게 빅6라고 할 수는 모르겠지만은 네. 테크랜드가 개발하고 이제 2월 4일에 네, 출시가 됐었던 다잉라이트 2 스테이 휴먼입니다. 네. 현재 메타크리틱 점수가 77점이에요. 70점대야? 네. 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죠. 심지어 77점도 PC 버전이 77점이고 이제 콘솔 버전은 76점으로 조금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사실 좀 이것도 억울한 게임 중에 하나로 최근에는 좀 재평가가 되고 있기도 하죠. 출시 당시에 버그가 너무 많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출시 당시에 요즘 나오는 게임들 중에서 버그 없는 게임이 어딨냐라는 그런 반박들도 많이 듣기도 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데이원 패치로 이제 초기 진압에 어느 정도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갔을 때 후반부에서 드러나는 어떤 전달력의 문제, 그지 얕은 게임의 얕음. 스토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 특히나 등장했었던 아직 남아있는 버그들도 이제 이 게임의 점수를 좀 깎아먹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메인으로 내세웠었던 항상 이 시리즈에서 다잉라이트 시리즈에서 내세웠었던 파쿠르 시스템을 확실히 강화시켰다는 점이 많은 네. 사람들에게 좀 호평을 받았던 걸로 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파쿠르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직적인 맵 구조, 디자인 자체도 좀 잘 해냈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잘해놨다. 나쁜 게임은 아니에요. 얘네가 사실 출시 전에
많이 털었거든요. 500시간. 네. 그리고 향후 5년 정도 5년간 네. 업데이트를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또 반년 정도 지났으니까 하나 보여줄 때가 됐고 한 2년에서 3년 후에 세일할 때쯤 해보면 어떨까? 또 앞으로도 2년에 3년. 판매량도 꽤 괜찮았어요. 네. 나름 나쁘지 네네네. 않은 판매량이었어가지고 77점의 메타 점수와는 별개로 나름 그래도 기대한 만큼 나왔다 정도가 아닐까. 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또 우리가 이제 점수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메타크리틱 쪽에서 보면은 유저 점수가 4점대로 박살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거?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가려서 보셔야 되는 게 이탈리아 쪽에서 원래는 더빙을 그 다잉라이트 1 때 지원했었다고 해요. 근데 2에서는 이탈리아어 더빙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러가 좀 있었다고 해요. 이탈리아 다 그 점수 네. 이탈리아 사람이 후려친 거야? 그래서 좀 많이 후려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점수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게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올 상반기 올해 고티 후보에 유력한 작품 중에 하나죠. 엘든링입니다. 네. 메타 점수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범람하는 소울 라이크 게임이 아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소울 장르. 예. 네. 오리지널 회사인 프롬 소프트웨어가 내가 진짜를 보여줄게 하면서 칼을 갈고 만든 작품이죠. 기존 소울 장르의 완성도에다가 이제 오픈월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완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할인 없이 풀프라이스로 2주 만에 1200만 장을 팔아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니악한 게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 게임이랑 별개로 출시 초반에는 좀 이제 점수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메타크리틱과 리뷰 시스템에 대한 뭔가 좀 불신이 공론화되는 이제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이슈가 항상 쫙 이렇게 지나가고 게임이 게임으로서만 평가되는 시점이 오니까 진짜 명작 이거 잘 만든 게임인 건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이 됐죠. 정말 좋은 게임인 거 맞습니다. 잘 만든 게임이고 고티를 받아도 저는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네. 이제 제 개인의 소감, 개인의 이제 불호였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첫 번째는 유저 친화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 게임은 그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일 뿐이지 절대로 유저 친화적인 게임 자체가 아니다. 그렇죠. 예, 이거 그냥 자력으로 혼자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유튜브도 찾아봐야 되고 뭣도 좀 알아봐야 되고 한 100번 죽어봐야 되는 그런 게임이어서 네. 절대 초보가 만만히 먹고 진입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다. 좀 진정한. 기본적으로 애초에 소울라이크 장르 자체이다 보니까 원래부터 네. 이런 장르를 즐겨오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친밀해졌다,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1200만 장 팔았다 그랬잖아요, 첫 주에. 그러니까 그때 소울라이크를 즐겨보시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구입을 하고 장벽에 가로막히는 부분들이 많았었죠. 제가 봐서 1200만 장 중에 한 600만 명 정도는 이 엔딩 본 사람이 엔딩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다가 관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든지 그러니까요. 혹은 네.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있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프롬의 고질적인 문제, 스토리텔링의 문제. 네. 예, 이거는 그 왕자의 게임 작가로 엄청 이제 광고를 때렸었잖아요. 조지 알랄 마틴 씨. 네. 그러니까 세계관은 굉장히 잘 잡아준 것 같은데 이 스토리텔링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불편했다. 그러니까 불친절했다. 40시간 가까이 하는 동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소감인 거지 게임을 잘 만들고 고티를 받을 만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건 이견이 없다라고 하는 네.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해! 제가 하잖아요. 그 오늘 방송이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엘든링은 그 정도. 제가 제 네. 의견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의 반응도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빅6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그 빅6를 이제 좀 떼고요. 디아블로 이모탈이 나오면서 빅5가 된 게 아닌가. 물론 가장 최근 작품이지만 일단 모바일 게임이고 PC도 물론 같이 출시를 하긴 했지만 많은 기대와 우려를 거의 반반 정도 받지 않았나. 최근에는 그렇게 해서 출시를 했는데 게임 자체는 괜찮습니다. 타격감 좋고요. 그래픽도 모바일 치고 잘 살렸고요. 여러 가지 준비된 게 많아요. 컨텐츠가. 하지만 모든 것이 이 과금 시스템 하나로 말아먹었고 현재는 이제 거품도 쫙 빠져가지고 지금 즐기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빠졌나요? 초기 유저가? 많이 빠졌고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또 컨텐츠를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블리자드가 누굽니까? 업데이트잖아요. 잘 안 해줘 걔네. 네, 그래서 느려. 이거 이 게임의 생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
제가 벌써 나눴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한 달도 안 됐잖아 나온지. 이게 좀 확 올라가면 확 꺼지는 게 있어. 네, 그래서 이 게임 좀 확 살리려면은 앞으로의 좀 그 귀추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래도 디아블로 팬분들이시라고 하면은 그냥 플레이를 하는데 만렙 이후에 막 경쟁 콘텐츠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과금이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이모탈에 대한 평가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과금 때문에 이제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 커뮤니티 또 일각에서는 블리자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디아블로 4잖아. 그렇죠.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죠. 네네네. 그래도 디아4는 다를 거다라고 아직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 때문에 디아블로 4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디아블로 3가 지금은 좀 우스갯소리로 똥3이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이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이모탈로 먹었다면은 올라갈 일만 또 남았다.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약간 그 분노의 5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아니야 이모탈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라고 부정을 하다가 화가 나는 거지. 과금이 쓰레기다. 분노로 가다가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디아블로 4는 괜찮을 것이다. 다를 거다. 그리고 이제 우울해집니다. 아 이제 블리자드는 망했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와서 플레이를 하면은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예, 어찌됐건 좀 아쉬운 건 맞다. 예, 큰 제작사에서 만들어낸 6가지 게임들을 살펴봤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는 뭐 결산을 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으니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즐겼었던 게임들 좀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주진님은 개인적으로 올해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 또 네. 이야기할 만한 게임들이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FPS 장르를 꽤나 좋아하는 편인데요. 올해 초에 출시했었던 레인보우 식스 익스트랙션. 디스트랙션. 이게 뭐 몇몇 분들은 별로다. 메타 점수도 잘 못 나와가지고 뭐 레인보우 식스 원래 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게임 패스 데이원으로 출시를 하면서 그냥 저도 신의 한 수였죠. 네, 맛만 보려고 했는데 꽤나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코업으로 이제 PVE 컨텐츠를 즐겨 하신다면은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살짝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FPS로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또 스나이퍼 엘리트죠. 그거는 이제 TPS긴 하지만 어찌됐든 FPS로 가는 총싸움 게임 어찌됐건 그 카테고리로 보면은 뭐 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나왔는데 또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진짜 5편까지 나오면은 그냥 하던 거 그냥 하지 음.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 스나이핑의 중요도가 많이 내려가면서 진짜 그 기관총 들고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액션을 보여줘갖고 저는 꽤나 만족을 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게임도 역시나 게임 패스에 있다는 게 확실히 크게 작용을 했죠 또. 출장면은 혹시 네.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임? 사실 이제 등장했던 게임들 중에서 꼭 트리플 A급 게임이라는 게 무거울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나왔던 뭐 별의 커비 시리즈라든지 디스커버리. 혹은 뭐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어린아이들에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혹은 다 커서도 즐길 만한 그런 게임으로서 잘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큰 회사들 말고도 인디 시장에서도 좋은 게임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이야기를 하자면 뭐 카드샤크 같은 게임들도 있었고요. 카드샤크. 혹은 이제 얼리 액세스를 시작했거나 이제 끝난 게임, 특히 이제 6월 21일부로 그 레프트라는 게임이 얼리 액세스가 끝났어요. 그래서 공식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네네. 장르의 게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들도 즐겨볼 만한 그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게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유줄로가 생각이 나서 첨언을 해보자면은 JRPG 관련해서도 좀 몇몇 게임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소피 아틀리에 2 같은 경우도 있고, 예, 이제 초보 친화적이라고 이제 제작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영웅전설 여행이죠. 예. 그리고 스퀘어닉스가 가장 잘하면서도 좀 매니악한 장르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SRPG 트라이앵글 스트래테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게임을 이야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임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잘 나왔어요. 예, 스포츠 게임도 있죠. 예, 더쇼라든지 WWE.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은 더 쿼리라고 하는 슈퍼매시브 개발사의 작품인데 이제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를 표방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호러 게임으로서 좀 그 지금까지 걔네들이 해왔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실제로 저희도 프리뷰에서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게임은 본편이 나오고 직접 해봐야 된다. 제가 좀 해보니까 꽤나 물건입니다. 또 고티다. 아직은 연말까지 봐야겠지만 예. 고티. 두세 편을 받을 수 있다.
한 표? 사실 서양 쪽에서 이런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의 대표격이 이번에 나왔던 쿼리라고 네. 이야기를 하자면은 동양권에서 특히 일본식 스타일의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도 하나가 나온 게 있었어요. 100년의 봄날은 가고. 네. 사실 그거 괜찮다고 그러던데? 네. 평가가 좀 묘하게 갈리긴 해요. 음. 근데 애초에 이런 장르가 특히 일본에서는 이걸 실제로 실사로 찍어서 연기를 나오는 하잖아, 경- 예, 배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자체에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네. 그 약간의 벽을 넘는다고 하면 확실히 호평을 받을 만한 작품인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콘솔 게임 시장에서 이제 주요 게임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네. 하반기에도 나올 게임들이 좀 있어요. 많이 그렇죠. 좀 연기가 되긴 네. 했지만 뭐 제노블 3라든지 네. 그다음 스플래툰 3나 오. 갓 오브 라그나로크가 올해 나오는 걸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런 게임들이 나올 예정인데 어떤 작품이 과연 그 엘든링의 아성을 뛰어넘고 경쟁자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을지 하반기 네. 게임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게이머로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